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85%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은 1.13%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이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매수, 순매도의 합으로 볼 때 외국인들이 순매도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 업종별로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런 업종들은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이렇게 외국인하고 비슷한 업종 이렇게 매수한 것들도 있고 또 그 나머지 업종들 이렇게 매수한 것들도 좀 있어요. 지금 외환시장을 들여다보면은 미국 달러 움직임에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거 자주 설명을 해 드렸지요. 위에 하얀색을 달러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리고 요 밑에 초록색으로 된 것을 우리 한국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위쪽으로 간단 말은 한국에서 돈이 빠져 나간다, 해외로 빠져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내려오면 달러가 한국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급격한 변화가 요 시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때에 비해서 그렇게 변화는 크지 않았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달러가 지금 이렇게 내려간단 말은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를 한 3개월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지난 6월 26일을 그때 고점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최근 들에는 뭐 좀 더 가파르게 이렇게 환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달러가 그동안 미국으로 향해 갔다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경제 관련 요소들 들여다보면은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 홀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또 그쪽으로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데 여튼 뭐 이렇게 외환 시장에서 먼저 움직인다는 것은 금리 인하를 뭐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투자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금리가 조금 이렇게 높아질 때는 예전에 여러분들께 환율 관련해서 정리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수출 관련 기업들이 좀 유리합니다. 그런데 금리 이렇게 이제 떨어진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수입하는 내수 관련 종목들이 좀 유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 반도체, 뭐 자동차 많이 올랐어요. 또 그리고 밸류업 관련해서 그쪽도 좀 올랐어요. 오늘도 보면은 밸류업 쪽으로도 좀 있는데 그 나머지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좀 동시에 순매수하는 내수 관련 종목들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최근에 뭐 더 가니 안 가니 거품이니 아니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멀리 보게 되면은 인공지능은 우리 실생활 아주 깊은 곳까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강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뭐 투자의 관점뿐만이 아니라 사는 데 있어서 뭐 특히 이미 뭐 나이가 많아서 뭐 내일 모레 뭐 한 10년 살다가 한 20년 내에 뭐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뭐 대충 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한 20살 되거나 이제 한 15살 되거나 아니면 이제 한 30살 되거나 한 40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아직은 뭐 살아갈 날이 많거나 그래도 몇십 년은 더 산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19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각 가정에 컴퓨터가 있는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 그리고 1990년대가 초반에는 뭐 거의 없었는데 90년대 되면서 이제 가정으로 컴퓨터가 보급이 되었고 90년대 뭐 초중반만 하더라도 뭐 인터넷을 하려 그러면은 전화선을 연결해서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요때 뭐 부분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은 2000년대 들어서 닷컴 버블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이제 보급이 된 거예요. 2000년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약 한 25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가 정말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25년 더 살아야 된다, 더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거 공부해야 되겠죠.
근데 뭐 길어봤자 10년 내에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이거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인생을 즐기다가 가시면 되고, 그 25년 이상 더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준비를 좀 하는 게 좋겠죠. 그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제가 직접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뭐 참고하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세력들이 오늘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8개 종목이 있는데, 세력들이 오늘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들 중에서는 뭐 별 볼 게 없더라고요. 일단 BNK 금융 지주 뭐 이거 못 들어가지요. 이게 어떻게 들어갑니까? 또 그리고 KB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밸류업해서 이쪽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ST팜도 지금은 좀 들어가기 어렵죠. 그런데 뭐 조금 상승 여력은 있지만 들어가기는 좀 어중간하지요. 또 그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떻게 들어가요? 또 들어가기가 어렵고요. 이것도 지금 들어가기 좀 어렵죠. 한국항공우주도 들어가기가 좀 어중간하고요. 현대미보조선도 지금 들어가기 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들 중에서는 별게 없습니다. 별게 없는데 뭐 타임세이버를 이용해서 전체 종목을 볼 수 있고, 또 불과 며칠 전에 아니면 최근 들어서 계속 브레이크 걸린 종목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종목들 중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은 있을 수가 있겠죠. 일단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되는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 2년 넘게 계속 올랐다 아닙니까? 오르다가 이제 지금 그게 뭐 상승을 멈추고 다시 방향을 바꿔서 조금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돈이 우리 한국으로도 이제 달러가 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서, 그러면 그동안 수출주가 좀 괜찮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어느 때보다도 내수주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비중도 좀 더 높여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일단 투자에 대한 어떤 감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고, 또 그거는 우리가 직접 투자에 대한 이런 감각이고, 또 그런 그 감각을 통해서 순환 매매를 잘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주식 사이즈가 늘어나게 되겠지요. 그럼 그 늘어나는 주식 사이즈를 갖다가, 그럼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산 가치도 더 오를 건데, 언젠가 그 오른 거품은 이제 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시기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지금 이미 우리 삶 곳곳에 인공지능에 대한 실험적인 아니면 실제 뭐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적용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그 적용이 될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뭐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효율은 기업에 있어서 그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모든 종목들이, 굳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다 인공지능 관련 종목이다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좋고, 또 오늘 올려드린 이 특강처럼 그건 어떤 투자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직업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공부를 좀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